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취업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은정입니다. 자, 이제 5월도 이제 20일, 29일이 됐습니다. 네. 3분의 2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자, 원래 5월이 좀 짧지만 올해 5월은 징검다리 연휴의 대선까지 있어서 더 짧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5월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가 그래요. 않았어요. 예. 6월이면 또 이제 기말고사 시작되고요. 금세 또 종강하고 여름방학 시작되고요. 땀 좀 흘리면 뜰리만 하면 또 하반기 공채가 시작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쯤에서 좀 영어로 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이라는 단어가 적응한데. 문장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남들보다 먼저 또 여름방학을 준비하면 하반기에 정말 좋은 소식 들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명규 학생 이번 주 왜 떨어졌나 특집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마지막 종합편이죠. 어벤져스 팬들과 함께 어벤져스 특집. 이명규 학생이 어떤 점들을 잘 고쳐야 또 우리 상반기 마지막 또 하반기에 대비할 수 있을지 잡정호센터 어벤져스 특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상반기 공채의 합격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슬퍼하고 계신 분이 계신 건 아니겠지요. 자, 슬픔을 딛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성공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오늘은요, 서울과학기술대학 졸업자인 이명규 취준생을 위해서 하반기 공채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한번 머리를 맞대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할 텐데요. 세 분 모셨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조민혁 강사님, 홍기창 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원 멤버 세 명이 모이게 네. 된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태성 쌤부터 네. 쭉 오늘 각오 한번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뭐 각오보다는 그 시작부터 영어로 하니까 주눅이 드네요. 괜찮아요? 워름. 알 발음에 유난히 워름, 기가 예, 죽어요, 워름. 제가. 워름. Catches 예, the 워름. worm.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 저는 네. 아니까 평소에 저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 정말 재밌는 분이거든요, 저 친구가. 근데 또 항상 그렇게 그래요. 진지하게 잘 오프닝 할 때 보면 맞습니다. 오그라듭니다. 네. 아니 오늘 각오를 말씀해 할 게 많아요. 그래요? 열심히 할게요. 네. 있었어요. 예. 네. 그 영규 학생이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부족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부족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좀 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액션 아이템 방송 통해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이명규 취준생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말문이 좀 틀만하니까 마지막 날이었는데 네, 오늘은 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하고 오늘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네,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희한한 재주가 있네요. 왜요? 분위기를 급다운 시키는. 영혼이 없어. 안 그랬고 아까 대기실에서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밝았는데 네. 재미난 친구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또 이게 견제를 해줘야 또 본인 그거예요. 채찍질을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뭐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전화 연결로 연결했죠. 기찬 쌤이랑 만났었는데 그때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을지 기찬 쌤이 스케줄 대략 짜줬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어떤 얘기예요? 한번 해봐요. 가장 먼저는 스피킹을 먼저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 생활 경험을 쌓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인적성에 더 투자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예. 네, 스피킹 쌓고 토익 조직 생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쌓으라고 했는데 일단 태성 쌤부터 태성 쌤 뭐 동의하십니까? 어떤가요? 예, 동의하고요. 이제 추가로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면접도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면접 답변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면접에 필요한 기본 소스들 그런 것들 그리고 자세들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준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발성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서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웃는다고 웃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적인 웃음이 웃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동네 사람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하고 오늘 그 대기실에서도 이태문 작가님 보고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화사하게 하고 왔던데.
아무 말도 예, 인사만 그죠?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도 안녕하세요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는 오늘 그런 게 옷이 아주 일상화. 이쁘시네요. 예. 그걸 일상화를 시키면 면접에서도 지금만큼 떨거나 좀 주눅들거나 목소리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같이 준비하세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그런 덕담까지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주 아나운서 한번 해볼래요? 첫 인사 저 오늘 어떤가요? 네, 처음 네. 봤습니다. 자 인사해 보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이쁘시네요. 네. 아니 근데 그걸 왜 민혁 쌤 보고 하냐고. 저를 보고 여기가 하세요. 이쁜 거야? 내가 여기가 이쁜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런 걸 좀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민혁 쌤. 네. 근데 저는 이게 그 졸업한 지가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스스로가 좀 압박감을 느껴서 면접장에 가서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반기 공채도 물론 이제 염두를 해야 되겠지만 좀 꾸준히 써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학생이 현대자동차 최종 면접에 가는데 작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영규 씨랑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또 전공이 본인보다는 좀 마이너한 전공인데도 최종 면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만 보고서 이 친구 어떤가 하고 딱 봤는데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위축됐던 거죠, 평소부터. 그래서 전 이력상으로는 이명규 씨가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태석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면접에 가서 스스로가 좀 주눅드는 면들이 분명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이나 준비가 굉장히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소서 면접 준비할 때 이제 그 약간 기업의 평가 기준과 연규 씨의 기준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있었어요. 그런 핀트를 좀 잘 못 맞췄다 하시는 부분 이거 개선시켜야 될 텐데 여기는 뭐 이제 자신 있어야라고 돼 있는데 자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솔직히 자신은 아직 없는데 없으면 안 안 되죠. 된다니까. 아 정말 또 3일을 얘기했는데. 네. 자신 그래도 없으면 안 방향을 돼. 잡아주셔서 음. 그 전에는 방향을 몰랐거든요. 계속 준비만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네, 여기에 나와서 알게 돼서 네, 이제부터는 자신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네. 노력해야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해보겠다로 이제 말을 바꾸는 걸로. 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자신 있어요? 쉽진 않겠지만 네, 그래, 노력부터 그래. 훨씬 낫잖아. 희한한 재주가 있어요. 희한한 재주가 있어. 이 상황이 다운되네 오늘. 네. 소방수 나중에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이. 예. 쉽지는 않겠지만 그 말 자체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노력해 세뇌를 보겠습니다.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할 수 있다. 예, 말 자체가 자기를 자꾸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요. 짧은 영어 한번 해볼게요. I can do it 한번 해봐요. I can do it. I can do it. 그래요. I can do it. 할수 발음 있다는 거. 여기서 발음이 나오니까 식민지 발음이 나오네요. 저 발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자, 예. 뭐 영규 씨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좀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또 그래요. 어떤 점에서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태성 쌤께서 조언을 해주세요. 잘 살릴 수 있는 부분들. 어제 그 면접을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 친구 참 착하네, 선하네, 참 선하네. 그냥 나이가 비슷하다면 뭐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그 친구로 지내고 싶네 정도. 하지 말라고요. 아재같이. 예, 예. 근데 이제 면접관은 보는 게 친구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일 잘하는 아이를 뽑고 싶거든요. 일 잘하는 아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선한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신이나 강단, 일을 끝까지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를 주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명확해요, 사실은. 일 잘하냐? 이걸 보고 싶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려고 하느냐? 이건 또 이미 다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기업에서는 직무 역량이라는 거 다 정리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맞춰서 이 사람이 그걸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는 나오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직무 역량이 있느냐?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보고 싶은데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춰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점 맞추는 작업부터 하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거는 지금서부터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쇠뇌를 시키세요. 조금 더 강단 있는 모습. 뭐 부정적인 단어 앞에다가 깔지 말고 그냥 지르세요. 자신 있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자신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꾸 쇠뇌를 시키고요. 그리고 어른하고 대화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른들하고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친구들 말고 좀 어르신들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트라이를 해야죠. 예,
그런 그게 어려운 것들 부분이에요. 노력을 근데 하세요. 왜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듯이 있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 미국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실험한 건데요. 면접 들어가기 전에 두 그룹한테 실제 면접 들어가기 전에 한 친구들한테 그냥 들어가게 했고요. 한 친구들한테는 그 스포츠 스타들이 그 성과를 이루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세를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보통 팔을 벌려요. 주로 팔을 쫙 벌려. 그리고 호나우두 같이. 예. 턱을 올려요. 그래요. 이거를 면접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시켰어요. 한 그룹에다가는. 그런데 이게 결과가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던 3번 정도 하고 들어갔던 친구들이 합격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일까 싶어서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그게 유의미한 걸로 나와서 보고서가 뭔가 나왔어요. 긍정적인 기운을 더 얻게 된 거고. 그렇죠. 이윤정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행복해서 웃는 것도 있지만 웃으면서 행복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자신이 있어서 이 자세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자세를 취하면서 자신이 있어지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들어가서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되게 좋아하시네. 홍기찬 쌤. 자, 민영 쌤 한번 네, 민영 말씀해 쌤. 주세요. 이상한 데서 터지네요. 오늘 처음 웃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신소재 공학과이기 때문에 네. 영규 학생이 사실은 다른 전공자에 비해서는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 중에서 뭐 전자나 기계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많이 뽑는 전공은 또 상대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뭐 면접에 대한 조언을 저도 했지만 본인 아마 머릿속에는 면접 쪽보다도 서류 쪽에 아마 많은 비중이 지금 실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류 통과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서류 통과가 안 되는 원인이 보통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에 대한 어떤 강점이나 경험 자체를 어필을 못하거나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전공에 대해서 애당초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다행히도 이명규 학생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그 학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를 모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을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 판단이 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규 학생의 서류 심사를 할 때 인사 담당자들이 학교라든지 전공에 있어서는 사실 엄청난 강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라든지 활동들 있잖아요. 경력사항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먼저 아마 점검을 할 겁니다. 근데 대단한 어떤 경험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조금 압축시켜서 빠르게 스토리로 묶어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저희가 자소서를 보면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경험을 길게 막 800에서 1000잘 써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험 선택을 전공 관련된 쪽으로 한 2가지에서 한 3가지 경험을 좀 압축시켜서 서로 간에 연결을 시킨다면 저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전공에 대한 애착이 분명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가지고 계신 것들을 지금 좀 모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추가적인 경험을 더 하시는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기찬 쌤. 그 우선 그 지금 영규 학생 어학이 IM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학이면은 지금 전공으로 취업이 가능해요. 근데 영규 학생한테 제가 스피킹 등급 상향 조정을 권고했던 이유는 이제 외국계 장비 업체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영규 학생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스펙트럼을 너무 좁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 소재라고 하면 지금 너무 반도체에 매몰되어져 있는데 이걸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까지 좀 넓혀서 소재 산업에 대한 채용 규모가 하반기 때도 많을 거니까 그거 관련돼서 확률 높인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라든가 일반 소재 부품에 대한 도전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반기 때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저는 오늘 그 제가 예전에 할 때 이제 자소서 내용을 못 봐서 제가 오늘 우연찮게 봤는데 그 PSK 그 후공정 PSK 저기 자소서 내용인데요. 제가 영규 학생 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건 학부 시절 때 진행됐던 본인의 학업 과정인데 아무래도 본인이 공백 기간 동안 취업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으로 자소서 내용이 너무 좀 도배되어져 있는데 반도체 공정 교육이라고 해봤자 보통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아마 졸업 과제 같은 거 했던 거 그거나 3달 정도 밤새면서 고생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다 빠져 있고 공정 교육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이거는 남들과는 다른 경험이다 이렇게 많이 착각들을 하는데 반도체 공정 교육
교육 과정도 물론 지금 반도체 공정 교육 과정이 뭐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하수고 어느 정도 취업 경쟁력이 올라간 친구들은 요즘 이런 걸 또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너무 지금 올인해가지고 자소서 내용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목들을 보면 지금 뭐 스퍼터니 아르곤가스 구성물 색깔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 현미경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공정 때 본인이 봤던 내용. 끼껏해야 뭐 하루 한 5-6시간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그거 외적으로 본인이 원래 학부 때 그러니까 순수적인,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하고 연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재료 공정의 어떤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나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이 좀 더 추가되면 확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영규 씨 일단 1차적으로 세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특히 뭐 기찬 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고 되게 평을 해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저도 졸업한 지가 좀 돼서 진짜 그 교육이 중요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육만 듣고 그거를 자소서에 활용하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약간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자소서 내용이 다 거기서 끝나거든요. 교육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본인이 원래 4년 동안 학점도 높은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밸런스를 좀 맞추면 제가 보기에는 균형감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 하반기 공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하반기에는 좀 영규 학생이 어떤 직무와 또 기업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먼저 태성 쌤부터 알려주시죠. 예, 지원했던 기업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40여 개 되더라고요. 예, 40여 개 되는데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요. 40여 개, 20여 개예요. 총 합쳐서는 네, 그 정도 그죠?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뭐 작년 하반기하고 이번 상반기 요걸 둘 다 이렇게 같이 합집합을 해보니까 40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은 그 홍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렇게 좀 확장하는 게 좀 산업은 확장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직무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화할 때는 저는 기술 영업까지도 생각해 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만나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 딱 보니까 엔지니어야.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설비 엔지니어나 공정 품질 이쪽으로 그대로 가져가되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원 분야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어필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면접에서 어떻게 임할까에 대한 고민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what보다는 how 쪽에 지금부터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민혁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저도 이제 사실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한 90% 이상 조언 드리는 게 결국은 많이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많이 쓰라는 조언을 제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를 그럼 실제로 실천시키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 2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영규 학생한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뭔가 딱 타겟팅해서 몇 개만 골랐어라가 아니라 네, 다양한 분야의 좀 범위를 확장하라예요. 사실 결론은. 근데 이거를 그럼 과연 영규 학생이 실천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있고 이게 습관이 있어서 그냥 지난 상반기, 지난 하반기 그리고 이번 상반기 하던 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이명규 학생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기가 좀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뭔가를 좀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 눈앞에 계속 보일 수 있게 놔두는 게 좋거든요. 그게 뭐 현직자가 됐던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무슨 계획표가 됐던 간에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만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지금 취업 스터디나 이런 걸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취업 스터디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한다면 분명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잡히고 나서 지금처럼 무슨 뭐 CJ 최종 면접 스터디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단기간에 모이는 이합 집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꾸준하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스터디에도 내가 좀 찾아가고 하신다면 분명 좀 다른 하반기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자, 그리고 기찬 쌤도 그 스펙트럼을 좀 넓히라고 하셨잖아요. 구체성을 좀 네. 떼봅시다. 자, 영규 학생 두 가지 전략이죠. 그러니까 스펙트럼 넓히라는 건 이제 삼성전자만큼이나 본인한테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LG 디스플레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본인 정도 이 정도 스펙으로 가요. 공정 쪽으로. 거기 타겟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 넓히라는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 때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더 사실 현실적인 건 지사시 될 거예요. 삼성 서류는 이번에도 보남 하나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올라갈 거냐. 이번에 떨어졌다고 했죠. 네. 추리한 몇 개 정도 나간 것 같아요? 20개 중에. 이번엔 솔직히 저번보다 더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졌거든요. 추리한 몇 개 틀린 것 같아요?
추리 저 3개밖에 못 세 개? 풀었거든요. 그럼 그냥 합격권이고 시각적 사고는? 시각적 사고도 3개 정도? 못 그럼 푼 거. 어디서 나간 거지? 직무상식이 좀 약했나? 수리에서 나간 것 같아요. 수리에서 몇 개 정도? 수리가 한 5개 나간 것 같아요. 5개 정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꽈락 나서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언어도 만약에 일반적이었다고 하면 전체 커트에서 조금 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더 강화돼 가지고 이번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 사실 삼성이라는 게 잘 보는 본인한테 사람이 제일 그렇게 많았다는 중요하니까.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요. 예, 보통 합격했던 친구들은 검토까지 막 하고 이번에 시험을 완료 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쟁이 올라가는 거 한자 자격증은 혹시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돼. 왜냐하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자 자격증 왜 필요하냐고 얘기하면 원래 전공이 재료고 삼성 서류가 붙을 만한 학점을 구비하고 있고 이번 시즌 때 떨어졌으니까 하반기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가산점을 줘요. 그 다음에 덧대어서 한자에 대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LG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이번에 쓰면 분명 어딘가 하나는 얻어 걸릴 텐데 또 LG 인적성은 또 한자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뭐 이미 좀 메이드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학생은 그런 자격증이 취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좀 있겠죠. 그래요. 한자 자격증 정도를 좀 따보면 또 좋지 않을까. 근데 오해는 이제 연구 학생 같은 케이스가 이걸 하는 거지. 또 그냥 뭐 한자 뭐 해야 되나 보다 또 방송 보는 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이제 상황 보시고요. 근데 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규 학생이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경험 자체가 좀 미비한 건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때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 자체가 공단 가서 하는 좀 거. 경쟁력이 없어서 서류가 통과할 확률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 하반기라고 해서 크게. 그래서 개수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가져가야 뭐 10개 써서 하나 되는 거랑 또 20개 써서 2개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늘려 나가셔야 면접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알아보겠지만 뭐 어디로 써야 돼요? 그런 거 하려면 좀 경험을 해보려면 어떤 게 제일 좋죠? 뭐 어떤 그러니까 거 지금 뭐 전자 하청업체들, 벤더들 중에 하이벤더드 같은 경우에는 시흥이나 구로 쪽에도 많거든요. 예, 그런 데 가가지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원래 인턴 도전해가지고 그 인턴 한 달 정도 인턴하는 거 학교 추천이든 뭐든 그런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 당시 제가 몰랐는데 오늘 자료 뒤져보니까 현장 실습 이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예, 산업안정협회에서 한 달 정도 일을 또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직무적으로 직통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업무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강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아까 뭐 PSK 그 자소서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내용이 들어가야지. 조직생활 이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리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이력을 조금 더 과감하게 좀 어필했으면 좋겠고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면접장 가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설비라든가 공정 이런 직무들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 이제 학생들 보면 삼성전자 설비직구 면접장에 올라갔던 제 장교 출신 학생 중에 탈락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군들은 그런 친구들 좀 선호하죠. 뭔가 좀 우리 시쳇말로 좀 파이팅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성향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니까 저는 뭐 웃는다는 것보다는 좀 패기, 열정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게는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어떤 언어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말투나 어떤 소리 이런 게 되게 좀 하이 톤이잖아요. 예. 좀 가벼워 보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당나귀 저하고 그 생각이 없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저는 중요해 보이는데 태용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톤 자체가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런 문제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뭐냐면 톤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말투. 스스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톤이 그렇게 나가는 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톤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거 예.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기계적으로 훈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국립합창단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하루에 30분씩 꼭 그 연습을 하신대요. 호흡 조절. 우리 그 나가수 같은데 보면은 바로 노래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올라서 탁탁 하는데 바로 노래 안 예언하는 시킨다고요. 거죠. 예. 암전 딱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시간을 줘요. 그동안 호흡을 쭉 내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호흡을 배까지 내리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 합창단 분이 한 일주일만 그 호흡 조절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달라진대요. 본인도.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건데 코로 가늘고 길게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배까지 내리는 거예요. 숨을. 그리고 내 느낌은 옆배가 빵빵하게 불러온다. 그 느낌. 이미 나와 있지만 더 나온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멈추고 있다가 소리를 내시경 입으로 느낌인데요, 약간. 사고 내뱉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소리에도 영향을 주고요. 실제 그 면접하기 바로 직전에 하면 바로 배불리세요, 네. 그렇게 하잖아요. 직전에 하면 자신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평상시에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소리도 변화를 시켜줄 수 있고요. 또 다른 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소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대의 특징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대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말을 바깥으로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을 우리는 하고 1 더하기 2는 3으로 배웠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답을 못하는 거죠.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인문학적인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3이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소리가 그렇게 하이톤으로 가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 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경험 부족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조금만 얘기하다가 예. 본인이 한번 딱 트릭이 들어오면 딱 뭐가 좀 걸리면 예.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살짝 웃어요. 예. 그럼 민망한 그렇죠. 거죠, 스스로. 예, 민망한 그런 웃음. 것들. 자신 있는 웃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하세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네. 그 찾으세요. 공장 그래요. 가서 찾아서 다른 산업 분야도 괜찮으니까 찾아서 해보세요. 자, 우리 인사 담당자였던 우리 저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예. 신소재 공학과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 또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동기들을 저는 떠올려봤어요. 동기들 중에 이공계 분들의 70%가 또 신소재가 신소재. 다 그리고 포스코는 철강 지금 뭐 철강 쪽은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소재 쪽이라. 근데 인상은 돼요. 제가 볼 때 분명 느껴지는 모습은 제 동기들의 인상이라든지 좀 그런 그러니까 막 속된 말로 막 너무 밝고 막 에너제틱하고 이런 또 엔지니어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니라 소재 쪽에서 원하는 또 성향들은 제가 느껴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통적으로 이제 면접 때 공대분들한테 면접관들이 원하는 게 예스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생각을 비록 면접관이 임원이지만 그분에게 내 생각을 좀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사실 굉장히 평가의 주요한 요소로 삼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에 대한 가산점을 굉장히 높게 줬어요. 제가 모셨던 전무님이나 부사장님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자동차 최종 면접이 오늘까지인데 제가 엊그제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요. 공통 면접장에서 임원분이 4명의 면접자한테 지방 근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방에서 정말 근무할 수가 있냐. 이랬을 때 내가 정말 지방에 산 적도 없고 연고지도 없다면 좀 주춤했어야 돼요. 면접관한테. 제가 사실은 최종 면접이긴 하지만 지방 쪽에서 근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저는 알고 있고 어떤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4명이 전부 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당연히. 그랬더니 면접관님이 오히려 화를 내더래요. 이게 아무리 최종 면접이지만 자네들 너무 좀 비굴한 것 같다. 자기의 생각이 없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이는 영규 씨는 그 상황에 갔을 때 동일하게 그분들처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호할 만한 인상이고 두 번째로 좋아요. 네, 자기의 성향,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점검을 어제 해주시면 좋을 것 우리 같아요. 두 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태성 쌤 마지막 질문이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뭐 최악이죠. 답 못해서 죄송하다 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제일 그거는 싫어하는 아니라는 단어가 거지. 죄송합니다, 후회합니다, 뭐 반성합니다, 막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오늘 면접 어땠니? 이랬더니 준비한 거 다 못 보여드렸다. 그러면 3분 줄 테니까 준비한 거 해봐라. 그럼 못 망하죠, 그냥. 하는 거죠. 괜히 했구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마이너스적인 최근까지도 만났던 학생들이 다 그래요. 다 내일 모레 면접 볼 분들이. 그래요. 기찬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오늘 얘기가 나왔던 긴장을 풀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언변을 구사해야 된다. 다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장에 갔는데 이번에 떨어진 이유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내가 취업이 안 됐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무식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 삶의 내공 자체가 있는 친구들은 긴장이 돼도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도 한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내가 진정으로 열심히 하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면접장이 들어오면 뭐 일부 몇몇 단어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나왔던 나의 힘들었던 부분들이 떠오르고 당연히 노출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도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면접장 가면은 이걸 치장해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긴장이 되면 그 치장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들을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면접을 못 봐서가 아니라고요. 그건 원래 여러분들의 내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내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핑계대는 그런 자세들도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본인의 지식과 식기 연기랑 연구 학생은 한 것들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면접장 가서 이게 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고 단기간의 교육 과정이 면접장 가면 또 까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목소리도 크게 하고 표정도 밝게 해야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다 멀쩡하고 제가 회사 다닐 때 봤던 엔지니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했던 공부 내용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한다. 네. 그 부분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홍기찬 쌤 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제가 지금 요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뭐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도 있는데 저 지난주에 봤던 면접 점검해 주세요. 면접장에서의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홍기찬 쌤 말대로 면접관이 표정이 어땠는데 자기한테만 유독 질문이 어땠고 이런데 선생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무식해서 아직 최종 합격 발표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보통 잘 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장 안에서의 저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기찬 쌤 얘기대로 평소에 내가 좀 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뭐 좀 과격한 네. 단어이긴 합니다만 무식했구나라는 걸 좀 자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래요. 영규 씨가 네. 오늘 쌤들의 말씀을 정말 잘 새겨들어서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일단 소감 한마디 소감도 들어볼까요? 소감인데 저기 아까 뭐 시킨 거예요. 저기 앞에 1번 카메라 보면서 네. 지금 보고 있을 인사 담당자한테 한다 한마디 나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한다 어떤 각오 및 소감 이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러면 ASML 담당자님께 그래 한마디 1번 하겠습니다. 보고. 자신 있게 네. 큐. 안녕하십니까. ASML 면접 눈 담당자님. 돌리지 말라 네. 그러니까. 지원자 임영규입니다. 네, 이번 상반기에는 영어 면접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직접 대면해서 뵙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직무 역량이나 ASML의 인재상에 맞는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공채 때는 제 입사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그거를 영어로 했었어야 돼. 사실 영어 면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사실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눈을 너무 돌려서 앞에 보고 추진이가 앞을 보고 그 눈빛들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끝으로 우리 저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실 텐데 예, 하반기든 뭐 저 잘 될 겁니다. 곧 잘 될 겁니다. 네. 1번 보시면서 소감 소감 및 또? 어머니 아버지께 한 말씀 해봐요. 예, 눈 울지 말고요. 귀에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1번 봐요. 딴 데 이제 보지 마요. 깔아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 1번 카메라 안에 있다 생각하고 눈 돌리지 말고 큐. 네, 어머니 아버지 이번 하반기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는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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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그렇게 웃어요. 좋잖아. 네. 그 진심이 나오니까 이렇게 웃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되게 첫 마디부터 무조건 간다고 하니까 남이 들으면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회사 못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대하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실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쵸. 그래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끝으로 우리 영규 학생한테 짧게 한 마디씩만 응원의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태용 쌤부터. 예. 여기까지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결심한 거는 대단한 용기예요. 그렇죠. 예. 굉장한 용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 군대 갔다 왔죠? 네. 예. 군대 총 쏘기 전에 하는 게 있죠. 그죠? 우리 0점 조정하죠. 네. 그죠? 우리 지금 0점 조정을 지금까지 했다. 그래. 가늠새 이제부터는 가늠새 제대로 맞추고 방아쇠만 당기지 말고 가늠새를 정확하게 맞춰서 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가늠새가 뭐냐 하면 기업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 회사에서 정의해 놓은 직무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업 리스트를 우선 쭉 그 확장해서 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직무 역량들 다 뽑아 놓고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험들 지금서부터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은 하반기에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까 네. 그 영상 여기 저희 부탁할 테니까 가서 어머니한테 보여주세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저희도 고생했습니다. 영규 씨 취업 성공을 그래요.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컨설팅을 해준 세 분 쌤들은 어디 가지 마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여기 남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답정센터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하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여름방학 계획표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질문이 또 5개나 준비되어 있어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먼저 보여주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닉네임이 슬리93입니다. 93년생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건동홍 국제통상학을 졸업 예정이고요. 또 해외 7년 거주했고 또 무역 영어 1급, 국제무역사 2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교환학생 및 인턴 영업 지원으로 인턴을 지원했고요.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현재 상반기 인턴 지원 중입니다. 토플은 기간이 만료돼서 그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을 보려고 하는데 두 시험을 모두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토익 스피킹 자격증만 획득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또 자소서 경험을 정리했고 인적성 공부, 면접 스터디 그리고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왜 이렇게 울컥하고 그래요? 동생이에요? 동생 아니, 아니죠? 너무 중간중간에 혼잣 아, 말씀을 하셔가지고 빵 죄송. 터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 뭐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 일단 토익 스피킹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역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이분 제가 볼 때 해외 7년 거주라 네. 아마 수시 전형으로 건국대학교 입학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본인이 있겠네요. 이력 자체를 해외 영업 쪽으로 잡으셨고요. 저는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거주하셨고 어학적인 부분 또 글로벌 역량이 있으시면 해외 영업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전공도 아마 그쪽으로 잡으셨는데 아마 본인이 어학이나 이런 걸 당연히 잘하기 때문에 어학 점수를 보유를 안 한 것 같아요. 아예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굳이 왜 따야 될까? 그래서 어학 점수는 당연히 말하기 점수를 지금 빨리 보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험도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이미. 그래서 하반기를 위한 어떤 인적성, 면접 스터디 이거는 바로 시작을 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나이도 뭐 적당하신 것 그래요. 같고. 나쁘지 않다는 거. 네, 자, 우리 저기 또 쌤. 차점쌤. 이 친구가 어느 나라에서 7년 거주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영어권이 아니라면 그 나라에 대한 그 언어 이것도 분명히 자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토스 물론 준비해야 되고 제2외국어에 대한 것도 오래 살았지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또 가끔 있어요. 그것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게 그 해외 영업, 즉 그냥 영업이라고 썼는데 저도 보니까 해외 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언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들이 나 글로벌 역량이 있어를 강조할 때 보면 어떤 미시적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지역의 일부 얘기를 가지고 그 일반화를 시키는 오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미시적인 본인의 경험, 그걸 통해서 알아낸 그것이 어떻게 그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이거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로는 부족해요. 거기에다가 거시적인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트라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지역별로 지역에 대한 특징 아니면 그 문화에 대한 특징에 따라서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정리가 잘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시적인 본인의 경험 그리고 거시적인 어떤 조사 이거를 같이 가져가서 어필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기천쌤 들어볼까요? 우선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건 해외에서 7년 거주하셨으니까요. 중고등학교를 아마 국제학교를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그 수학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적성 시험을 정말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남들보다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종 학교가 이제 국내 대학으로 찍히기 때문에 어학 점수는 필요해요. 그래서 스피킹부터 빨리 만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익 같은 경우에는 9월 달까지는 토익이 없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면 또 어떤 기업들은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실력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점수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토플 점수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또 면접장 가서 질문 들어올 거예요. 왜 유학 준비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 받으니까 일반적으로 국내 학생들이 준비하는 어학 점수 만드는 부분, 그리고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인적성이니까 그 대비가 당장 지금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또 저학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교환학생을 가려면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 교환학생 간다 그러면 굉장히 차별화가 됐었어요. 많은 분들이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누구나 다 가거든요. 아직까지 중남미나 이쪽으로 교환학생 가는 거 괜찮아요. 요거는. 그래서 혹시 저학년 분들 중에 심각하게 자기의 어떤 대학 생활을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편돌이가 되고 싶어요 분인데요. 희망 직무가 보니까 유통업 영업관리와 업종 무관, HRM, HRD. 현재 상황이 국승재단 통계와 교육 인문 그 부전공을 했나 보죠. 17년 2월 졸업이고 28살이고 IM2 토익 없고 경영지도사, 사회조사 분석사, 유통관리사, 컴활워드 1급이고요. 한국사 1급 유유 가지고 있고 인턴 2회, IT 인사와 건설 총무를 했고요. 편의점 고객상담 아르바이트 경험 있고 기타는 이제 학교 행정부서 근로 3년, 학교 홍보대사, 학교 모니터 요원, 봉사활동 2회, 학원 특강 강사, 고용노동부 주관, 유통교육 300시간 이수를 했네요. 상반기 결산 같은 경우는 7점 서류 2승, 인적성 2패, 직무로 방황하다가 많이 못 썼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상반기 영업직 합격률이 0%. 물론 계획은 방학 계획 같은 경우는 영어 토익 800에서 850, 토스 6에서 7, 7 목표를 하고 있고 인적성 6월에 시작할 거고 자소서 면접 강의 7월, 상식 강의 6, 8월 그리고 8월부터는 인적성 면접 스터디 시작. 가고 싶은 주요 기업 분석 및 자소서를 작성할 거다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먼저 이번엔 거꾸로 우리 네. 기찬 쌤부터 기찬 쌤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선 그 일반적인 문과 학생들인데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진행을 해왔거든요. 뭘 많이 했긴 했네요. 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상반기 때 7번을 썼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본인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타율이 이 정도면 서류 합격이 1할 5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할 5푼짜리 타자가 타석에 7번 쓰면 뭐 안타는 못 치는 거죠. 1할 5푼짜리 타자들은요. 내가 안타 치고 나갈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데드볼 맞고 1루까지 걸어 나갈 때도 있는데 그쵸.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도전이 너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 서류 2승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많이 붙은 거예요. 그쵸. 많이 붙은 거 같고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아마 GS 리테일 하나 들어가서 그럼 원래 붙으니까 하나 들어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인적성 2패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저는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월서부터 인적성 공부를 시작하는 건 오케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좀 어려운 건 아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은 이 7개도 나름 아마 물어보면 자기 딴에는 아마 되게 힘들었고 고생해서 썼다고 생각을 할 텐데 자기소개서는 네. 심혈을 기울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몇 개 써야 되냐면 10배 정도 써야 돼요. 하반기는요. 70점, 네, 그 70점. 정도는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거의 다 9월 달에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시기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 지옥이 열리기 전에 자소서의 주요 내용들을 미리미리 만들어두고 자소서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요걸 인적성과 함께 병행해야 된다. 그 부분에 좀 집중하시고요. 이력들은 많으니까 뭐 쓸데없는 자격증이나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 취업의 좀 전술적인 부분 재료는 괜찮으니까 네. 전술에 집중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미리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직무였어요. 직무로 방황을 하다가 많이 못 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태성 쌤이 보시기에는 어떤 직무를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본인의 경험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보면 유통업 쪽으로? 예, 그 영업이나 HR 쪽으로 직무 잡으신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서류 합격률이 나쁘진 않네요. 보통 7점 이승이면 예, 그렇죠. 이게 예. 보통 평균적으로 43개를 쓴대요. 한 시즌에. 그리고 3.6개가 붙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붙는데 이 친구는 거의 30% 가까이 붙은 거거든요. 그게 괜찮은 친구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됐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심혈을 기울인 것을 훨씬 더 많이 쓰면 대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배를 써라고 해서 그 20개 심혈을 되는 거 기울이는 아니죠? 것을 이제 포기하면은
이 확률이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도 한번 봐보고 싶어요. 그 준비된 게 굉장히 많은 친구 같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자소서 또는 면접에서 표현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방송하는데 왜 떨어졌나 특집에 한번 출연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 친구 발표해 놓으세요, 지성원 PD. 예, 네. 예. 자, 우리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만나면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 주관이 센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갖다 마치 대학교 가듯이 준비하는 분들이거든요. 분석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뭐를 되게. 7월 달에 뭐 하고 6월 달에 뭐 하고 막 계획적으로 막 하느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강점도 잘 파악을 못한 열심히는 상태예요.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 자기소개 때 여기에서 어떤 아우 단어. 1분이 넘었네. 다시 해야지.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보니까 노무사를 지금 준비를 한 1년 반을 하느라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는 힘들었겠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없었던 상태라 격리돼 있는 시간이 격리돼요.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맨날 맞아. 뭐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치킨 마요 먹고 네. 혼밥하고 까지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아니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 거 하느라고 지금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다 보니까 좀 면접도 약할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서류 통과율 자체는 굉장히 높고요. 힐링을 좀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런 분들 여기 보시면 뭐 주간 유통교육 뭐 300시간 뭐 또 이런 걸로 우기더라고요. 실제로 또 학생을 만나면 자기는 또 이렇게 교육도 많이 했고 자격증도 많은데 저번에 우리 기찬쌤 얘기가 커마 이거 1급 진짜 어렵다는데 그죠? 커마 읽으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떴네, 이분은 이거. 노무사 이런 거 공부하느라고 학습하는 머리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국대야 이분. 음. 네, 당국대밖에 없어 통계학과. 그래서 머리도 좀 있는 또 분이라 직무는 교육 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네, HR 쪽은 노무사랑 교육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HRM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통 쪽으로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돌이님은 저희가 꼭 그 왜 왜 떨어졌나 떨어졌나 특집에서 특집 좀 때.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감규리님 네, 소개해 주시죠. 감규리님의 여름 빠르게. 방학 계획입니다. 자, 4학년 2학기를 남겨둔 학생인데요. 이제 예. 목표를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방학 전에 토플과 사무 자동화 자격증을 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제2 외국어로 불어를 공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지인 레스토랑에서 서빙 알바를 할 계획이고 이게 단순히 뭐 알바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직에서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반기에 시험을 쳤을 때 가장 힘들었었던 게 NCS에서 수리 영역이었는데 수학을 개인적으로 좀 더 파볼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알롱지네요, 알롱지. 알롱지. 네, 정말 이게 불어가 웬 말입니까 도대체? 떼제배 가려고 그러네 이 친구. 그 예, 아까도 이분 얘기했습니다만. 제주도 분도 아니고 감귤인데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순수하게 어떠한 고민이나 어떤 진로에 대한 생각 없이 4학년 2학기 남겨둔 그냥 여성 구직자인 것 같아요. 24살에. 뭐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공기업 뭐 안정적인 직급. 보시면 본인이 명확하게 또 본사 취직이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또 이거 지금 지방으로 많이 가고 있고 내가 어디 배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웬만큼 들어본 기업 중에 또 스태프로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코레일 같은 회사는 그 인적성 시험을 지원 자격만 갖추면 전부 다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이 인적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면접까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좀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불어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혜성 쌤. 네. 저희 1, 2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 그 토플과 사무 자동화 준비한다는 거 하고요. 불어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네. 그 유럽 여행하고 레스토랑 그것도 이쪽 재밌었어요. 이쪽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무영업 쪽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표나 안내, 열차 조성, 뭐 열차 상품 기획 판매하고 이런 쪽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NCS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지가 이미 유출돼 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 매우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내가 준비를 해야지, 경험을. 그러면 만약에 유럽을 내가 여행을 갔어. 그냥 가서 재밌다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 필요 지식이나 태도나 어떤 기본 스킬 이런 것들을 정의해놨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먼저 뽑아놔 보세요. 그 필요 지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경영 기획이나 마케팅 전략, 고객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 여행 갔을 때 그냥 차 타고 편하다, 좋다, 느낌이 좋다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나라면 마케팅 전략
어떻게 했을까 하면 좋을까?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네,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좀 뽑아서 그냥 표를 가져가서 간단하게라도 체크해가지고 오세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얘기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기찬 쌤 한 말씀 들어볼까요? 우선 뭐 토플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격증 중에 공격 자격증 가산점 주는 건 좀 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에 여행을 가서 한국의 열차와 비교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글쎄요 1학년이라면 모르겠는데 본인은 4학년 2학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취업하신 다음에 휴가 내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솔직히 아르바이트 기대했거든. 뭐라고 하나. 아르바이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지금 본인이 할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어디 가서 인턴이라든가 조직 생활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지금 정형화된 좀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포자인데 수학을 개인적으로 좀 더 파볼까? 그러니까 지금 수학을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당연히 못 가요. 그리고 오해는 마세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니까 좀 잃어버린 산수를 좀 찾기 위한 노력의 시간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유럽 여행은 아마 지금 이거 쓰는 거 보면 아마 되게 본인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 가면 진짜 취업을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버리고 지금 좀 아마 저는 스터디를 이 친구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여학생들은. 그러니까 아마 전공도 문과일 것 같으니까 구직활동 오랫동안 했던 그런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면 아 그간 내가 너무 좀 어리석게 판단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맛볼 근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갔다 오라고 하고 싶네. 왜요? 이게 보면 지금 편도리님 아까 앞에 글을 보면 네. 편도리님은 이미 구직활동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냐면 막 유유, 우울함이 느껴지는데 지금 감귤이님 글을 보면 뭔가 되게 본인이 글을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해. 다들 이번 방학 알차게 보냈으면 하네요. 파이팅입니다. 지가 정리하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아직 순수해. 태풍의 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순수해. 때문에 네. 그냥 조용히 놀다가 그냥 오고 시작합시다. 그냥 차라리 그러면 그냥 또 시간 감귤 느낌이야. 이게 아직은. 그 취업이라는 당장 달려와. 맞닥뜨린 취업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길게 보고 싶거든요. 학생들한테도 딱 보면 아주 간절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막 쥐어짜가지고 지금 해야 돼도 안 해요. 그러면 가서 느껴보고 좀 길게 보고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내가 볼 때는 95 아니면 95 정도 되는 95년생. 나이 굉장히 어리신 분이라 이렇게 아직은 좀 뭐 때가 묻지 이게 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유럽의 열차라뇨. 그래요. 타고 와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뭐 떼제배 들어가신다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감귤이님은 좀 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둘 중에 뭐 저기 어떤 걸로 할까요? 콩미피님하고 콩미핌. 저기 짱구짱님, 콩미피하고 짱구짱 어디 할까요? 우리 기찬 쌤. 저는 콩미피님이 맞을 것 콩미피? 같아요. 오케이. 네. 읽어봅시다. 예. 콩미. 자, 네. 늦가기 예. 네, 늦가기 경영학과 편입생입니다. 관광학과를 원래 졸업을 하고 넓은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자 편입을 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지만 18년도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QC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산업기사 자격증과 또 경영의 회계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현재 관련 업종으로 좀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여자 재취업자로서 나이가 많을 수 있지만 사회 경험적인 면에서는 좀 자신이 있다고 그래요. 말을 했습니다. 자소서와의 저와 관련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기소개를 작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분도 뒤에 파이팅이 2번 있어갖고 편입생입니다. 일단 자 우리 민혁 쌤부터 골라줘. 전 이분은 사실 짧게. 만나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영학을 하다가 갑자기 또 제가 지금 글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이공계 쪽으로 오신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쵸.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나이도 제 생각에 한 29, 8? 이공계가 취업이 잘 돼서 온다.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뭐 여기서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그 전략을 지금 좀 잘 잡으셔야 될 거라는 자, 판단이 듭니다. 콩미피님은 조민혁 쌤 어떻게 좀 만나보시고요. 네. 자 우리 태훈 쌤. 저 이 글을 보고 모르겠어요. 이거 뭐 무슨 얘기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거 어느 산업 어느 직무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정보도 부족하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드릴 수 있는 코멘트가 없어요. 단 하나 드릴 수 있는 건 컴퓨터 자격증 준비하는 거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찬 쌤은 좀 분석을 했어요. 보니까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편입을 한 케이스니까요. 제가 보기엔 졸업하고 본인 사회 경험이 많다는 걸로 봐서 뭔가 다른 이력은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이제 경영으로 편입을 하신 건데 지금 이제
이 QC 쪽, 그러니까 품질 관리나 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은 또 산업공학을 전공했던 여학생들의 꿈의 직군이고 또 이공계들 친구들 중에 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전공해서 제조 공정이라든가 생산 가기 싫은 친구들이 이런 교육과정 같은 걸 받아가지고 품질을 엄청나게 쓰고 그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명규랑 싸워야 돼. 본인 경영학도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학생들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특수한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뭐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 하면 뭐 일부 도전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전공의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던 또 뭐 세일즈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용시키게 되면 뭐 내수 소비재 기업들의 영업 직군이나 B2B 영업 뭐 이런 데 영업 관리 뭐 이런 데 도전하게 되면 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익빈님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우리 별다방 아메리카노를 받으실 분 누구가 될지 오늘은 네, 저기 오늘은 민혁 민혁 쌤이 쌤께서 편돌이. 주시죠. 편돌이 되고 싶어요. 네, 편돌이 나오세요. 두 건을 걸죠, 그죠? 우리 왜 떨어졌나 나오는 네, 거. 나오시면 그래요. 직접 받아가라. 지승환 PD의 능력을 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편도리님을 네, 만날 수 있을지 편도리님은- 저희가 지켜보고 네, 끝으로 편도리님은- 짧게 네, 네. 예, 짧게 우리 기찬 쌤부터 우리 취업 말씀해 준비생 주시죠.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제 면접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이번 주에도 이제 삼성 면접도 다 지금 끝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대비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적성이라는 부분을 좀 미리 좀 맛보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예. 한번 내가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은 문제집을 좀 보고 이런 거니까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접근해 보면 이번 여름방학 시즌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가늠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면접을 지금 보러 다니는 분들하고 밥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면접 봤던 분들하고 면접 분위기 어땠니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태훈 쌤. 하반기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그게 상품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 100개나 150개 중에 하나 그냥 뽑으면 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상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팔리지 그냥 팔리진 않거든요. 상품이 맞아요. 좋다고 팔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장사하고 싶은 사람한테 자꾸 제네시스를 팔려고 하지 말고요. 예,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때 딱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 직무가 결정돼야지 그래.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성, 조민혁, 홍기창 강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정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취업 준비생 여러분과 정말 뭐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